지금 공수처의 조사가 오늘 시작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국회의 국정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요 열리고 있는데 국조특위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진상규명에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신에서 벌써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격에 떨어뜨린 사람의 주범이 누굽니까?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가 여기 안 나타나서 한다면은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윤석열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껍데기 절차로 전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욕주기식, 벌주기식 이렇게 증인을 신청해야지 되나? 절대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야당 주도로 이번에는 또 76명에 달하는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도 증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할 시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벼르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대상이 됐고 집행이 완료가 된 오늘 자, 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하고 있죠.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출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워낙 지금 많이 인용되다 보니까 국회 증인으로 현직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미 체포가 되어서 공수처로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라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수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한 것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어떤 망신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머지 이제 76명 중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75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헌재에서의 증인을 철회한 것과 발맞춰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15명이었던 증인을 5명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탄핵심판 과정은 시간을 짧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증인 신문을 하고 이 서류를 국회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증거로서 제출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속도감을 높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세,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방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작 국민의힘이 이제 맞불 성격으로 요구하던 이재명 대표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당에서는 망신주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곧 수사를 할 예정이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또 국정조사에 증인까지 신청해서 이 중복되게 그리고 또 특검법도 지금 마련한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까지 대통령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 이번 사건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형해화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받아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번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겠죠. 네.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란 사건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총지휘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질의하고 대답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와 별개로 헌법재판소 심리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수사도 계속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이것이 네. 어느 특정 기관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네. 국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거대한 권한에 비해서 도대체 국민들께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서 윤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서 뭘 더 밝힐 수 있겠어요? 국회에 있는 그 청문위원들이 검사들이나 뭐 수사하시는 분들처럼 정교하게 법 집행 관련해서 법 적용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말씀을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뭔가 진행이 잘 되게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돌이켜보면은 증인을 불러다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기다리겠다 그냥 보내고 불러서 망신 주고 호통 치고 본인들 정치적 이익만 채우기 위해서 화면에 나오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 차원에서 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느냐. 그런 비난을 분명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도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정조사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제일 유린대항한 헌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수사 결과 지켜보자. 헌재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자. 저는 오히려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입법기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들이 지금 결박당하고 그런 지시를 받고 누구누구는 체포하라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회 구성원들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게 왜 망신주기입니까? 그리고 이 국정조사는 증인이 선서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말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그리고 시민들 앞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여러 트랙으로 지금 이 국면이 가고 있죠. 다 절차가 다른 겁니다. 국정조사조차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사실상 정파적인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사건 관련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하게 될 것인데요. 네. 그 신청하는 증인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체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안을 남발을 하고 예산안도 삭감한 채로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표, 그 지역화폐 예산을 그 여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삭감한 채로 그대로 통과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는 그 동인으로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그때- 일단 준비기일에 또 출석을 하셔야겠군요. 아니 변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증인을 누굴 증인 신청은? 예. 네. 지금 국회 측에서도 뭐 15명 신청했다가 네네네. 철회하고 5명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증인 신청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민주당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뭐 일단 강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가장 주된 이유가 야당의 횡포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핵심 요소나 증인 채택에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얘기여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내용으로 되물어 주셨군요. 자, 지금 국조특위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를 당한 인물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뭐 이렇게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해서 저희 제작진도 한 총리가 직접 나왔네? 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에서 발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총리 본인 외에는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나와서 저 질의에 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도 출석을 안 한다면은 또 정치 공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저희 PD가 지금 이 시간 현재 공수처 앞 영상을 지금 띄워줬습니다. 자, 왼쪽이 공수처 건물이고요. 338호 사무실에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이요.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던 지지자들 일부가 지금 공수처 건물 앞으로 몰려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모습입니다. 공수처에 도착을 한 게 10시 53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11시부터 공식적인 지금 조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공수처, 과천에 있는 공수처 건물 인근으로 이동해서 저기서 윤 대통령 지지를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영장 집행된 내용과 관련해서 또 공식적으로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이 공수처는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관저 앞에서 오늘 인간띠를 만들고 체포영장 저지를 외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튀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오늘 영장 집행과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네요. 아마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사냥감 다루듯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아마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정치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듭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메시지가 읽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법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의 불응을 검찰의 소환까지 합치면 5번을 했는데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에는 제대로 임할까요?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예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 절차 자체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든 끌고자 하는 동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형사 절차 자체에 불구속 상태에선 안 나갈 이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헤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본인의 대선 과도에 최소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라는 전략적인 어떤 언급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네. 굉장히 정파적인 얘기예요.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파면 결정문에 보면 사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도 파면의 한 사유로 중요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뭔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뭐 법정에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본인의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네. 미리 지레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네. 지금까지 불구속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보일 만한 절차적 흠결을 안고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에까지 나섰다. 이 상황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다. 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빨리 집행하라는 시민들 양측이 대치하면서 상당한 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었죠. 그리고 영장이 이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남동 앞을 지키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공수처 앞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인원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뜻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한남동에서 위치가 이제 과천으로 옮겨간 셈이 됐어요. 저기서 또 이제 앞으로 48시간 동안은 지지자들이 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시위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면 저분들 어디라도 따라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아주 강하게 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강도도 아마 최절정에 달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까지 저렇게 걸고서 이 추위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 앞으로 체포영장 시한 48시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위 양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발 물리적인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또 저분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로 동요할 수 있을 거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과정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경찰이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오랜 시간 계속 특보로 저희가 오늘 영장 집행 완료된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